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저는 세화여고에서 근무 중이고요. 올해 10년째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장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많네요. 나 고3이다.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오, 압도적입니다. 2층에 뭐 거의 다 오늘 네, 내리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2학년도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와, 용감하죠. 제 예상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오셨으면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메모하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부에서 학습법과 그 다음에 EBS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경주는 처음이에요. 네, 경주는 처음이고 포항도 갔었고 아까 부산도 가고 이렇게 구미도 갔다 왔는데 경주는 처음입니다. 경주는 국사책에서 막 되게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신경주역에 내렸어요. 오늘 그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쭉 오다가 보니까 옆에 막 천마총이 있는 거예요. 나 저거 아는데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오늘 벚꽃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는 벚꽃이 안 폈어요. 네, 진달래 저희 학교에 이제 피어 있는 걸 그저께 보고 봄이 왔구나. 근데 경주에 딱 오니까 이렇게 예쁜 벚꽃도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근데 벚꽃 축제도 안 가시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사실 저도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학교에서 이제 여고에서만 지금 1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근데 아까 여기 그 국회의원님 올라오실 때 막 이 친구들이 막 오 하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던 그 남고생의 본능이 좀 깨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힘들게 그리고 또 힘든 시간 제가 알차게 채워드릴 수 있도록 준비 연구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 성적표 나왔죠?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 처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어려웠다면서요, 3학년 시험이. 3월 시험이 좀 어려웠죠? 그래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되게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 성적이 나오면 또 항상 또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들 계십니다. 저도 고3 때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모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40점이 올랐었어요. 3월 그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에서 40점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 40점이 수학 한 과목에서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갔어요. 수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문과고요. 저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네. 너무너무 힘든 과목이었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고3 담임을 수년 동안 하면서 제가 담임하는 애들을 이렇게 쭉 성적 추이를 보면요. 3월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 같은 아이들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더 많이 좋아져요. 점수가 올라가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미미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애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랬나 보죠. 그렇죠? 네. 3월 성적하고 수능 성적하고 같았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는 원하는 만큼 아니었을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말 속에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후회 없을 만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항상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월 성적이 수능 성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대로야. 점수는 올라가는데 퍼센티지는 그대로야. 라고 하면 나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만큼만 열심히 하면 항상 그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해야죠. 그럼 어떻게 더 할 건데요? 잠을 덜 자가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할 겁니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애써 줄이면서까지 남들보다 무리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래너예요. 플래너.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진짜 많은데 나는 지금 매일매일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해서 매일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공부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근데 아까 애들 다 어디 갔니? 네, 내리십시오. 감히 예상컨대 지금 자신 있게 손을 든 친구들은요. 올해 분명히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클 겁니다.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직 나 지금 들고 싶은데 못 들었다. 아니면 아직 들 만큼 준비가 안 됐다. 괜찮아요. 이제 봄이니까. 그죠? 이제 따뜻해지고 하니까. 그렇죠? 다시 추워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따뜻해지는 이 시기부터 나도 뭔가 새롭게 하자고요. 남들 다 하는 건데 그것마저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건데요. 그렇죠? 그게 한 가지입니다. 플래너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한 학기 후에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양을 비교해 보면요.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러면 아니면 다음 주부터 내가 할 공부를 꼬박꼬박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요. 항상 다음 날 내가 해야 될 거를 그 전날 밤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할 거는요. 오늘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오늘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어제 밤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내가 다음 날 플랜을 짜면서 오늘 하지 못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하지 못했던 거를 먼저 백업 플랜을 세우면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플래너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플래너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든 시기를 가는 와중에 어떤 친구는 중간에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요. 어떤 친구는 마지막에 가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깝게 포기해버리고요. 어떤 친구는 끝까지 체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 힘이 뭘까? 내가 진짜 힘들어도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정말 나한테 얼마나 간절하냐면 그런 게 있으면요. 덜 힘들게 느껴져요.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만약에 없으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없다면 잘하고 싶은 건 뭘까? 자, 두 가지예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요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시면요, 뭔가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뭔가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있으면요,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언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플래너 꼭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전날 밤에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 그 두 개 마지막 시험 보고 결과 그리고 합격 통지서 받을 때까지 꼭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안 되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 켜졌어요? 약간 넘어갔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랑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네, 자. 저는 오늘 1번과 2번, 3번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국영수 학습법, 그 다음에 EBS 연계 문제 맛보기. 아직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EBS 수능하고 연계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직 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EBS 교재에 나온 문제와 수능에 직접 출제된 문제를 두 개 양옆에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위한 그런 커리큘럼도 있고요. 또 전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수시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정시까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영역 학습법을 단계별로 하면은 개념 확립, 연계 교재 플러스 기출,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실전 대비. 선생님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밑바닥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개념 확립이라고 했는데 잘 되어 있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연계 교재 플러스 기출. 지금 연계 교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학교 수업 시간에 또 열심히 하고 있죠. 네네. 예습 복습도 잘하고 계신가요? 정말?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그죠? 자, 어떤 친구들은 기출에 정말 열심히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실전 대비를 벌써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밑에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계 교재 플러스 기출 문제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대비하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실전 대비는요, 나중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10월달, 11월달 그때 열심히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모의고사 한 세트를 푸는데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특히나 영어에서. 선생님 뭐 영어에서 지금 문제를 푸는데 한 10문제 정도 못 풀어요. 아니면 뭐 10분 정도가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거 만회도 됩니다. 뭐 하면요? 연계교재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나는 Where are you now? 영어 선생님.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지금 개념 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연계 교재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대비만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기본기 없는 상황에서의 실전 연습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 기출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기출을 공부할 때 많은 친구, 나는 기출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EBS에서도 기출 문제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볼게요. 기출문제 탭이 있어요. 홈페이지 가면 EBS I 홈페이지 가면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력해가지고 다운 받은 문제를 풉니다. 아니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문제집 많죠.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시간을 딱 맞춰서 실전처럼 딱 풀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 맞춰서 풀었어. 그런 다음에는 바로 채점을 하시죠. 자,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고 틀린 거는 기분이 안 좋지만 이거 X 표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설지를 보죠. 해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정답을 찾았던 거하고 해설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랑 좀 달라. 그렇죠?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정말 그런가? 근데 두 번째 봐도 아닌데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제가 별로 안 좋네. 그렇죠? 뭐 이런 문제는 다시 안 나올 것 같고 뭐 설마 다시 나오겠어? 다음번에 하면 맞겠지. 이런 식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거는요 그냥 시간 내서 실전 연습 한 번 딱 한 거에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이상의 효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는요 이미 출제된 검증된 문제입니다. 대충 만들지 않아요. 아무나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검토 과정만 며칠이 걸려요. 정말로 검증된 문제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감히 문제가 안 좋네 이렇게 하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틀린 부분 아니면 심지어 맞았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웠던 그래서 나름대로 별표나 체크 표시를 하는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EBS에는 이게 있습니다. 문항별 강의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출 문제는 다 그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찍으시고 인터넷에 탑재를 합니다.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틀린 문제나 아니면 어려워했던 문제만큼은 반드시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혼자 풀 때 보지 못했던 것을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기출의 묘미고 기출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 막 두꺼운 거 무겁기도 한 걸 가지고 다녀요. 열심히 하니? 그러면서 풀어보면요 그냥 풀고 맞고 틀리고 그래서 몇 점 맞았고 그거에서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문항별 강의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알겠죠? 기출문제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국어학습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어. 일단 화작문, 그렇죠? 화법과 작문 있고 문법 있고 그다음에 독서, 비문학이 있고요. 문학 뭐 여러 가지 장르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던 부분들 보시면 전형적 문제 유형, 전형적 문제 유형, 주요 출제 요소. 주요 문제 유형, 전형적 출제 요소, 주요 문제, 전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영어는 사실 기출 문제를 그렇게 선생님이 많이 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그 담임을 끝내면서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수학과 국어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공부한 책이 바로 EBS 연계교재 플러스 기출문제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좀 전에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출제된다는 나름대로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의 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반드시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 일단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뭐로써?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뭐 매일 뭐 몇 분씩 이렇게 뭐 하고 그런 문제집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활용한 그런 문제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한 양만큼을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수능 특강 풀고 계시죠. 그 새로운 문제 풀고 계실 때 접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능 특강이 또 어느 정도 복습하면서 익숙해지면 이제 또 6월 달에 나올 수능 완성에 또 새롭게 접목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 플러스 개념, 그런 다음에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 다음에 실전 연습, 그런 다음에 수능 치시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정해진 규칙, 순서를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급한 마음에 실전 연습부터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시기별의 학습 전략을 한번 볼게요. 자, 2월까지 첫 번째 보시면은 수능 연계 출간 이전까지 개념과 기출을 완성했어요? 괜찮아요. 완성 안 돼도 괜찮아요. 알았죠? 자, 1단계 개념, EBS 수능 개념 시리즈 혹시 한 과목 이상이라도 들었던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EBS 수능 특강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 단계의 대표 각 영역별 대표 선생님들께서 저자 직강으로 교재를 가지고 직접 강의하시는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기본이 아직 너무너무 부족해서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요, 바로 수능 특강 가지 말고 수능 개념부터 가세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나중에 3학년 올라갈 때요,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오기 전에 2학년, 1학년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요, 바로 수능 개념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능 특강이 1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수능 개념을 최대한 끝내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채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기출과 개념을 등한시해서 지금 기본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수능 개념 하나와 수능 특강을 병행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수능 특강을 열심히 해가지고 충분히 개념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수능 특강 하나에 매진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물어봤어요. 예습 복습 잘 하고 있냐고요. 비단 국어 과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학도 그러하고 영어도 그러합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거의 다 교재가 수능 특강일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수능 특강 학교 진도를 따라가면은요, 영어 같은 경우에 학교 진도를 따라서 열심히 하면은 1학기 끝날 때쯤 수능 특강이 끝납니다. 근데 그 전에 수능 완성은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학교의 진도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먼저 진도를 빼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학교 수업은요?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학교 수업은 최고의 복습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수능 특강 뭐 2학기의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진도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똑같이 나간다면 지금부터 스스로 먼저 빼십시오. EBS의 모든 강의가 지금 거의 탑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 수능 특강은 거의 5월 초 중순, 늦어도 그때까지 수능 특강은 다 강의 녹화가 끝납니다. 다 탑재가 돼요. 그 시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학교에서 끝났을 때는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전에 이미 진도를 끝내놓고 또 내신 범위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3학년 1학기 내신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지 간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을 위해서도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습 복습하란 얘기예요. 예습 복습하란 얘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 진도보다 나만의 진도를, 예를 들어서 강의 탑재되는 그 진도에 맞춰서 차곡차곡 가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수능 완성, 학교에서는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2월 달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 완성 교재는 6월 말에는 분명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수능 완성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계약해서 2학기 교재로 나가기 전에 적어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내가 이미 진도 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진도 딱 갔을 때 선생님이 1시간에 예를 들어서 3개 질문 아니면 4개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 미리 한번 딱 읽고 선생님은 충분히 또 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은 여러분의 최고의 복습 시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죠? 잊지 마십시오. 네. 3월은 지금 열심히 수능 특강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수능 완성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을 예를 들어서 9월 모의평가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끝난 9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다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10월 달하고 11월 수능 전까지가 한 달 반 정도 있죠. 그 한 달 반 정도는 무조건 복습하고 이제 실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수능 EBS 연계 교재는 최소한 9월 말에 모두 끝낸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10월 달부터 나는 복습과 실전 연습에만 매진한다. 아시겠죠?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짝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EBS에 나와 있는 그 교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평가 시험에 등장한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다 그다음에 가나 여기에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 작품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어 그 영역 중에서 문학 있죠. 문학은 EBS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 수업 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시대적 배경이나 작품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공부하시잖아요. 기왕이면 교재에 나온 그런 작품들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그 특별한 부분들에서의 선생님이 강조하시거나 수업하시면서 하는 말씀도 잘 적어 놓으세요. 그게 진짜 수능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그래요. 비문학은요. 똑같은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EBS 교재에서 공부하는 그 비문학 소재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나왔다 아니면 뭐 과학적인 개념이 나왔다, 경제적인 개념이 나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개념들의 리스트만이라도 잡아두시면은 나중에 똑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소재는 공통으로 가지고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학도 그렇게 뭐 국어하고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단 기출과 개념을 통해서 일단 3월, 4월 정도까지는 기본 개념을 마스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수능 특강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6월 모의평가까지 6월 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초까지는 수능 특강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플래너에 공부 계획 세워 놓으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부족했던 수능 특강 마무리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족했던 기출 문제가 있으면은 또 그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면서 수능 완성이 나오면 같이 그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의 진도를 빼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까지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 10월 달과 그 다음에 11월 수능일 전까지는 복습. 여기서 말하는 복습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교재의 복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네, 물론 지금 아예 실전 모의고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횟수를 무리하게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선생님 2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실전 연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까? 그렇죠? 시간 맞춰서 문제 푸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나름대로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것도 뭐 그렇고. 자, 충분히 지금 실전 연습은 절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수학 연계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일단 그림만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게 EBS 교재에 있는 거고요. 수능 완성 기하와 벡터 27쪽 6번이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평가원 문제 10번으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어때요? 이만큼 비슷하게 출제가 되죠. 그죠? 자, EBS 연계 교재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 수업 진도보다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진도를 일찍 빼면서 학교 수업을 최고의 복습 시간으로 만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 영어 학습법인데요. 자, 듣기는 17문제 나오죠? 근데 17문 중에 15문제가 EBS 교재에서 나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EBS 교재에서 나옵니다. 물론 똑같이 대화를 똑같이 하진 않아요. 약간 바꿉니다. 소재를 바꿀 수도 있고 남자 여자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30% 똑같은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 이거 익숙한 상황인데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드실 거예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 연계 교재는 2권밖에 없잖아요. 지금 고교 영어 듣기 수능 특강 듣기 편 있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의 실전편에 작년 기준 5회 모의고사 있을 겁니다. 5회분의 실전 모의고사 그게 다예요. 거기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나온다고요. 6월 모의평가 보면서 야, 영어는 정말 EBS 교재에서 정말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구나. 가장 연계가 직접적으로 많이 되는 영역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휘는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계 교재 속의 어휘만 알아도 수능에서 절대 어휘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 두 개의 연계 교재 속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수백 개가 될 거예요. 1000개 정도 될 겁니다. 한 560개 정도 이렇게 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어휘 표현들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자, 예를 들어서 가령 3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3000개 중에 내가 한 2500개 정도만 아니면 3분의 2인 2000개 정도만 알아도 내가 수능에서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틀린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연계교재 공부하시면서 3학년 친구들 다른 것까지 할 필요는 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계교재 하나만 열심히 하시고요. 예습 복습하시면 그만큼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하나의 모르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 장치로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횟수는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7번에서 8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본가? 왜 나는 머릿속에 잘 단어를 암기를 못하지? 충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어가 부족해서 단어를 충분히 완전한 상태로 올리고 싶으면요. 가령 내가 하루에 50개의 단어를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0개의 단어를 하루에 만약에 30분을 투자한다. 그러면 30분 한 번에 다 쓰지 마세요. 절대. 10분, 10분, 10분 이렇게 나눠서 쓰십시오. 아침에 10분, 점심 때 10분, 야자하면서 10분 이런 식으로. 그래야 3번 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번 본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것을요. 웬만하면 내일 또 똑같이 하진 말고요.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휘 교재를 60일에 완성을 한다고 치면 요즘에 그런 교재들 상당히 많잖아요. 60일 완성 교재를 공부한다고 치면 월요일은 1일치를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적어도 3번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화요일은 2일차를 하는 겁니다. 1일차는 그냥 놔두고 2일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10분, 10분, 10분. 그럼 일단 3번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요일로 가면은 3일차로 가는 게 아니고 1, 2일차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마찬가지 10분, 10분, 10분.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여섯 번은 보는 거예요. 목요일은 3일차, 금요일은 4일차, 토요일은 3, 4일차. 그럼 일요일은요? 1, 2, 3, 4일차. 그러면 60일 동안에 다 끝낼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90일에 끝낸다 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최소한 8번, 9번씩 보면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잘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60일까지 끝낸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월요일에는 1일치, 2일치를 하는 거죠. 화요일에는 3일치, 4일치를 하는 거지. 수요일에는요 1, 2, 3, 4일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배, 3배 이렇게 나가면은요 나중에는 그 60일짜리 한 권 어휘 교재 마스터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3, 4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반복 학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A 교재가 더 좋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냥 어휘 교재는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단어가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연계 교재 속에 지문 속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만 열심히 복습하고 매번 중간고사 공부할 때 또 한 번 하고 기말고사 볼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위에서 또 공부 한 번 하고 그러면 적어도 대여섯 번 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 때문에 문제를 틀렸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법 유독 많이 틀리는 친구는 기출문제에서 그냥 어법 문제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몇 개 연습하시면은요. 왜냐하면 어법 문제는 항상 나왔던 포인트가 다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요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어법 문제 절대 틀렸을 때는요. 어법 문제는 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어법 문제는요. 힌트가 없으면 낼 수가 없습니다. 힌트 없이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내가 못 잡았구나. 그걸 옆에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분이 계신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연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법 문제는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구문 독해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끊어 읽으면서 직독직해 연습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너무 자주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빨리 읽으려고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눈의 속도하고 머리의 속도하고 일치해야지 눈의 속도만 빨라가지고 머리 속도는 따라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팁을 좀 드릴게요. 자, 지문 독해를 할 때 글의 논리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라라고 했는데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이런 게 나왔네. 첫 번째 문장에 요게 나왔네. 예시가 등장했네. however가 있다. 실험이 나왔어. 연구가 등장했어.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독해 지문에서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중심 문장 또는 중요 문장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전의 중요성입니다. 자, 반전 but, however, yet 요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예시가 등장했어요. 예시가 등장해서 for example, for instance 그런 단어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왔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어. 자,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아, 뭐가 중요하구나? 그 앞에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독해 문제를 풀다가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for example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근데 앞에 내가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게 시간을 오히려 더 줄여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읽다가 갑자기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 명령하고 있어. 명령문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명령문, 즉 문장의 시작이 동사로 시작하면요. 필자가 하는 말을 가장 확실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침 먹고 댕기라 라고 제가
명령은 아니지만 아침 먹고 나잖아. 밥을 꼭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아침을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점심도 맛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침 먹고 땡기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잖아요. 영어 지문에서 명령문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좋아. 때에 따라서는 명령문이 아니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의 의무 조동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조동사들 나면 문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야 된다라는 뜻의 조동사는 should입니다. should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need 동사입니다. need to, 그 다음에 have to, must,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had better까지 썼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should, need to, have to, must까지 이런 것들 등장하면 문장 항상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두십시오. 체크를 하고 안 하고가 되게 중요해요. 이 문장은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의 모의고사 세트를 보면요. 생각보다 연구, 예를 들어서 뭐 study, research, 아니면은 실험, experiment, 아니면은 뭐 조사, survey 같은 거, 아니면 심지어 뭐 statistics, 뭐죠? 그렇지, 통계, 그렇죠? 이런 것까지 상당히 나오는 빈도수가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 글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나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게 연구, 실험, 조사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연계 교재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특히나 힘들어하는 유형인 빈칸하고 간접쓰기, 문장 넣고 빼고 순서 찾고 요약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문제 유형의 지문 속에서 연구나 실험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y discovered that 아니면 but the research showed that 아니면 뭐 they found that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그들이 발견한 거 이게 suggest 뭐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 뒤에 대절의 내용이 그 글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 알고 문제를 풀면요. 알고 독해하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 있죠. 선택지 2개 남았어. 난 왜 오답만 고름? 자,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5개 선택지 중에 3개는 잘 골랐습니다. 2개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할까 알아맞혀 봅시다. 그러니 딩동댕동 이런 거 하고 있진 않죠. 그렇지만 2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할까 조금 더 감이 오는 걸로 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러지 말죠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선생님이 문장을 중요하게 만드는 요소를 몇 가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체크한 문장이 1개, 2개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선택지를 봐요. 3개는 아니야. 2개 중에 잘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뭐 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은 그 문장만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런 다음에 2개를 다시 보세요. 다릅니다. 진짜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 내가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한 문장을 다시 한 번만 읽고 그 2개를 다시 보라고요.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자, 뭐 영어 학습법, 시기별 학습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뭐가 없어요? 기출이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기출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유형을 잘 몰랐을 때 기출 문제에 그 유형만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왜 기출이 그렇게 중요성이 적으냐? 반대로 얘기하면 EBS 연계 교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듣기에서 자, 왼쪽이
수능 문제, 저기 평가 문제고요. 오른쪽이 EBS 교재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과목이 영어라고요.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도표 한번 볼까요? 도표는 똑같습니다. Social media profiles what teens aged 12 to 17 post. 자, 똑같아요.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왜? 도표는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EBS 연계 교재 속의 도표가 그 도표들 중에 하나가 수능에도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도표가 어떤 내용인지 내가 좀 알고 있으면 도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설명하는 부분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빈칸 문제 한번 봅시다. 거기는 잘 안 들릴 거예요. 제가 빈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 early nurturing and later flowering of science blank 이렇게 쭉 나와서 지금 5번이 정답이래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뭐냐면 required a large and loosely structured competitive community.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EBS 연계 교재 속에 지문이 빈칸 문제로 나와 있었던 그 문장이 자 여기에 그대로 있는지 살펴볼게요. The early nurturing and later flowering of science required a large and loosely structured comparative community.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다고요. EBS 연계는 이런 겁니다. 특히나 영어에서는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에 맞춰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예습 복습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네. 자, 고1, 고2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뭐 여기 지금 상대적으로 수가 좀 적긴 하지만요. 내신 진도, 그러니까 내신 과목을 위해서 내신 그 특강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 진도 특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 기말, 예상, 모의고사,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학교 시험 3주 완성, 그죠? 뭐 서술형 평가까지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100% 활용하려 하셔가지고 내신 강좌를 많이 지금 열고 있습니다. 기초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또 공부법 특강이라는 그 시리즈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EBS 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거기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내가 몇 학년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어떠한 과목을 가지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분명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열심히 수능 특강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수능 특강 하기가 버겁다라고 하면 수능 개념을 살짝 병행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능 완성까지 쭉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논술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가 대학 갈 때는 뭐 이런 인터넷도 상용되지 않았던 시기고요. 뭐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상당히 혼자 준비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접 전날에 혼자 거울을 보면서 혼자서 엄청 연습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옆에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어떤 컨텐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EBS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좋은 유익한 그러한 강좌나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나 뭐 입시 가이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면접, 그렇죠? 이런 것까지 기출 문제 그리고 실전 대비하는 그런 특강들이 다 EBSI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잘 쳐놓고 아니면 뭐 시험을 또 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어떠한 형태의 시험을 준비하던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EBS 아이사이트에 많이 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뭐 자기소개서, 면접 많이 준비할 수 있고요.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개념 특강.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논술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논술 개념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기출문제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를 한번 다운을 받아서 그리고 어떠한 친구가 진짜 첨삭을 제대로 EBS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봤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첨삭까지도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다 해주십니다. 제출하면 과제를 제출하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전문가 여기 이제 EBS에서 논술 담당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서 올려주십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드렸던 많은 그러한 설명들, 프로그램들, 컨텐츠들 여러분이 EBS 아이사이트에 가시면 이러한 어떤 이미지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능 개념도 있고요. 공부법 특강도 있고요. 수능 특강 마찬가지고요. 자, 기출 공부할 친구들은 기출의 미래 좋은 강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친구들 내신 준비할 때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 3주 완성, 그죠? 네, 내신 대비 총정리 강의도 많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시 대비해서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심지어 적성고사 특목고 대비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목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공부하다가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자극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듀나 공감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수능 만점 시크릿 해가지고 선배들의 이야기 그리고 꿈 장학생들, 저는 개인적으로 꿈 장학생 그 얘기들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야,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성공을 해내는구나. 많이 스스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너무 좀 지치고 그러면요, 약간의 동기가 좀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입시 설명회는요, 한 2주 정도 후에 EBS 아이사이트에 가시면요 다시 보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신 게 있으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주에 처음 내려와서 정말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